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썼지만 탄핵을 언급하면서 이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상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요,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눴던 그 대화 녹취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공방을 벌이는 부분, 바로 지난 5월에 사표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김 대법원장 사표 안 냈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일단 사표를 내는 건 좀, 그에 관해서는 아닌지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 녹취록이요. 어제 김 대법원장이 해명을 한 데 대해서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반박하면서 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부장판사와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었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녹취와 비교를 해보면 이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는 내가 사표를 냈지만은 탄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리를 안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낸 적도 없고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녹취 파일에 나온 목소리,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라는 게 그냥 육안으로 듣기에는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거를 수리했다 하면은 무슨 소리를 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표를 냈으니까 수리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탄핵을 한다고 나도 이 탄핵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설쳐대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뒷부분에 나올 얘기까지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 부분만,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 안 냈다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낸 거고 사표를 내는 시점은 작년 4월, 5월 그때쯤이었는데 저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한 혐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들 이렇게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가지고는 한 야구 선수 그 판결 개입에 대한 거는 대법원 내에서 그냥 견책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징계로, 그다음에 그 상케이 지국장 판결 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난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이었습니다. 네. 자, 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어제 해명을 했었죠.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어제 이 해명이 맞는지 오늘 공개한 녹취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치적 상황을 잘 보고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게 되나요? 그리고 게다가 무장 경우는 이제 민주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센터장님, 어쩌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은 국회라고 했지만 사실 여당에서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라고 할 것을 신경 쓰거나 우려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인데 대법원장이면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높은 수장인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그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판단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잖아요. 여당이 지금 탄핵한다고 설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이 사람 사표를 받아들인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여당에서 탄핵할 거니까 네. 너 사표 받아주면 여당이 당신을 탄핵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표 받아줄 수 없어.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네. 워딩을 들어보면은 수리했다 하면 무슨 소리 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탄핵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 저기 지금 녹취 파일에 그렇게 나와요. 부당하다고 아하, 생각을 네. 했던 거. 그러면서도 자기와 국회의 어떤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생각해서 수리를 안 했다는 내용이 되니까는 이거는 눈치를 봤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뭐 부산대 의전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냐 일각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스스로 어떤 사법권의 독립을 망각한 행위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권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 요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녹취록의 내용만을 보면 네.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 같아요. 오해인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출근길에도 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 녹취록이 사실이라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앉아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탄핵 문제하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를 들면 대법원장 입장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 예컨대 물론 1심에서 법적으로는 형사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유언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 6번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징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나중에 사표를 받아버리면 본인이 전혀 불이익을 안 받고 법관의 법복을 벗고 나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네. 지금 탄핵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건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에 이 녹취록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탄핵이라는 게 그게 있습니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는데 일단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죠. 그런 비난을 탄핵에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센수장님, 전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지난해 5월에 지금 임 부장판사가 뭐 신장 당랑이 좀 좋지 않아서 건강상 이유로 이제 사표를 제출한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 여당에서 판사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우려해서 지금 사표를 수리를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면 상당히 지금 이른 시기예요. 판사 탄핵 얘기가 나오기에는.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이 여당 내에서 앞으로 판사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법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될 분 아닙니까? 대법원장이면. 근데 그분이 여당에서 탄핵할 거니까 사표를 못 받아줘.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당에서 탄핵할 거니까 당신 사표 못 받아줘. 이런 얘기인데 일각에서는요. 대법원장이 과연 법과 양심이 있는 분이냐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아하. 저는요. 솔직히 저런 녹취를 하는 것,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되게 비열한 짓이라고 하는데 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하. 들어요. 만약에 저 녹취록이 없었다면 대법원장께서 거짓말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의 입지와 생각, 판단에 대해서 너무 험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고 부장판사면 예를 들어 탄핵을 당할 것을 미리 알았다 칩시다. 그랬을 때 지금 사표를 받으면 탄핵까지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조직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근데 지금까지 오늘 지금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탄핵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자신 조직의 부하를 탄핵이 될 때까지 사표를 안 받아줘서 놔둔 결과가 되는 것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수장으로서 본인도 이 탄핵을 지금 추진을 하는 게 부당하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인정했다는 지금 대목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국회에서 통과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정도인데 내가 그냥 알아서 눈치 보고 기었다는 말밖에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부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조직 논리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따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권력 분립이라는 거는 서로 분리해서 견제를 하라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게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눈치 보고 미리 뇌물 주는 거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